그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저자님께서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먼저 알아야 된다. 봐야 하는 보조지표가 있을까요?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래량 이동평균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은 이제 5일 거래량 이동평균인데, 이게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느냐 꺾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주가가 이제 그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보면 특히 이제 상한가 가까이 가는 종목 보면 거의 발행 주식만큼 거래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 주식에 몇십 프로가 거래돼야 그게 거래가 화랑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좀 구력이 붙으신 분들은 최근 보름 또는 한 달간 거래량보다 최근 2, 3일 동안이 한 두세 배씩 거래가 바닥에서 됐다. 그러면 뭔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바뀔 조짐이 좀 보이는 거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쯤에 또 갑자기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좀 운봉이 길게 나왔다. 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따라서 파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책의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는 없지만 시장을 좀 경험하고 올해 과거 차트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또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다르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보통 트레이더들은 거래량을 많이 주죠. 네, 거래량도 많이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거래량이 개인 같은 경우는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팔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이제 아침에 이제 거래되는 거 보면 참고는 하겠지만 과거처럼 거래량이 이제 절대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사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다 이제 21선이 깨진다는 거, 60일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21선은 이제 심리선이라 그래가지고 21선을 타고 쭉 올라가던 주식이 21선을 예를 들어서 3% 이하로 하회해버리면 이건 일단 팔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주식이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이 한 서너 배 정도 됐다. 이거는 또 반대로 무조건 쫓아서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만큼 또 중요한 거고 또 121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선이라 그래가지고 중기 추세의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선으로 이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래 보조 지표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개념이 이동평균선 개념을 이용해서 과매도 과매수 국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중에 그럼 제일 중요하게 보는 선이 21선인가요? 21선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21선도 보시고 이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15분봉? 15분봉.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것 같고. 성향에 따라 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투자자라면 네, 제일 네. 중요하게 보는 네, 건 네. 21선. 네네. 21선 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뭐 15분봉, 그다음에 61선 뭐 이런 61선. 거 보는 거죠. 뭐 짧게 보는 사람 뭐 3분봉, 1분봉도 이렇게 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스캘핑하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모니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네. 계속 이제 주시하시면서 관심 종목들 쭉 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다 성향에 따라 다 틀리다. 그죠? 예, 예. 이평성이 중요하다. 이평선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으로 보면 저자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매수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의하면은 꼭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급등 종목 어떻게 찾느냐고 바닥권에서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 볼린저 밴드가 폭이 이제 급격하게 좁아들다가 저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선을 양봉이 길게 나오면서 그걸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이평선하고 같이 보시면 그 선이 61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뭐 갖고 있는 돈 다 걸어가지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안 오르더라도 약간 그 눌림목이 나오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위로 가는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선 같은 게 그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21선이 하회될 때마다 주식을 팔면 돈을 절대 못 버는 거고 그렇죠. 21선이 하회됐어도 예를 들어서 한 3일 이내 다시 그 복귀를 한다든지 뚫려도 3% 이내 그냥 뭐 얕은 눌림으로 가다가 다시 21선 위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뭐 21선 하회한다고 무조건 팔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어떻게 좀 버텨주느냐 이런 걸 좀 면밀히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21선이 그 매도에서 중요한 시기가 종종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그 무릎에 사서 그 어깨에 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라는 게 사실은 진행 방향은 아니거든요. 진행 방향이 아니고 고점 찍고 주식이 이제 흐를 때 그때 이제 어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깨 역할을 종종 이제 21선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점 찍고 내려온 주식이 이번에도 21선에서 버틸 줄 알았는데 21선 이번에 지지가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순간 팔아야 되는 것이죠. 예. 저도 투자자로서도 유명한 알렉산더 엘더 개발한 오실레이트 매수실 알렉산더 엘더가 정신과 의사였나요? 네, 의사죠. 뭐 심리 투자에 관한 유명한 책들도 저서를 하셨고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엘더레이라고 역시 이제 의사니까 그 엑스레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엘더레이라는 그 보조지표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한 것이 1989년이니까 비교적 뭐 최근에 나온 보조지표죠. 그래갖고 그 주식 상승세의 배경인 그 매수 세력하고 하락세의 배경인 매도 세력하고 이 세력의 크기를 지수화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 세력하고 매도 세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뭐 그런 보조지표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PNF 차트도 눈여겨봐야 한다. 네. 저자님 쓰신 것 같은데 PNF 차트가 어떤 거죠? PNF 차트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그 바 차트보다도 오래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사실은 논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원조적인 엘리엇 파동 일어나고 더불어서 가장 원조적인 그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1880년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고 제가 증권회사 입사할 때도 선배들은 이거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특히 이제 증권전산 그 트레이딩에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증권회사 그 HTS에서 전혀 볼 수 없다가 어느 순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전혀 좀 고려하지 않고요. 엘리어트 파동도 이게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것도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방향성.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거래량을 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이제 좀 맹점이 뭐였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썼던 게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천차만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은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좀 비슷한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우리가 보면 상승 5파, 하락 5파, 하락 3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안에 또 파동들이 또 있잖아요. 1파 그렇죠. 안에 또 5개 파동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보면 막 그 해설한 거 보면 같은 그 시장 그 지수를 놓고도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네.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뭐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더라고요. 뭐 중간에 또 끊겨가는 거지 이것도 뭐 엮여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7파까지 가는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 것처럼 PMF 차트도 그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그렇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추세선도 사람이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추세선을 밑을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시험부터 그리느냐 아니면 그 봉부터 그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이 각도가 달라지니까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펀더멘탈 분석이 뭐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뭐 미국 월가에서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 기술적 분석만 또 그 집중적으로 또 보고서를 내 가지고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또 추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 또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기술적 분석도 저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저기 차트가 깨졌을 때 공매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지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매도를 아예 주식 차트를 보면 물론 우리가 상방향으로 돈을 벌다가 반대로 차트가 깨지면 주식도 처분하고 공매도를 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IMF 때 그 국내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버스를 몰라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질러가지고 주식이 좀 빠진 것 같으니까 또 질르고 해서 많이 물렸던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국내 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짜리 이런 거 많이 샀다고 원래 나오는데 그것도 그 반대로 된 또 ETF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사시면 오히려 또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ETF 중에서 많이 빠졌던 게 그 ARKK하고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ETF들은 오히려 수익이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시장 상황을 이제 시장 움직임, 시장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제 읽을 줄 아시면은 자유자재로 또 그런 걸 또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인버스 같은 건 사실 좀 리스크가 합니다. 그 진짜 간이 좀 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 중간에서 그냥 넣었다 빼는 정도지 그걸 뭘 장기 투자하고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시간이 뒤로 갈수록 녹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세 시장에서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뭐 투자하실 거지 뭐 그걸 잡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듯이 그렇게 가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공부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차트가 깨지는 지점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수량을 못 구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하락 삼각형이 좀 삼성전자 패턴으로 말씀드리면 완성이 된 후에 지금 뭐 다시 주가가 좀 깨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일단 뭐 펀더멘탈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3분기에 반도체 시황도 업황도 좀 안 좋고 핸드폰 부분도 좀 안 좋아질 거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부품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5만 원대면은 좀 펀더멘탈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그 시장 대내 여건을 고려해서
저 분할 매수할 이제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하신 삼선 전압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장기 투자할 때 보는 것이 뭐 좋을까요? 아니면 단기 투자할 때 보는 게? 이거는 철저하게 좀 중장기 투자에 적절한 이제 보조 지표고요.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큰다든지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나타내는, 그러니까 보조 지표도 보면 빨리 움직이는 게 있고 시장을 좀 느긋하게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CI 같은 거는 시장 움직임을 바로바로 반영하지만 MACD 같은 거는 좀 중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보조 지표지만 삼성 전환도 같은 거는 약간 좀 MACD 같은 그런 느낌? 장기적인. 예. 거기 보면 한번 방향성을 나타내면 계속 빨간색. 그렇죠. 예. 계속 그냥 빨간 거 찍혀가지고 쭉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반대적인 거는 계속 파란색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파란 선이 갑자기 하나 딱 찍혔다, 두 번 찍혔다,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삼선 전환도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매도 포인트는 어떻게 보니까 아까 매도는 뭐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매도로 보는 거, 매수도 반대로. 그렇죠. 두 개가 두 개가 연속으로. 원래는 이제 흐름 자체가 바뀌었을 때가 타이밍인데 이 시세 연속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여러 다른 보조 지표랑 같이 보시지만 한 두세 개 연속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유익 있게 좀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저자님께서 그래도 상당히 이게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이 중요성이 높이신 것 같아요. 그 삼선 전환도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동안 그 HTS 시스템에 좀 빠져 있었죠. 맞아요. 이게 왜 요즘 많이 없어졌죠. 왜 빠졌냐면은 이게 이제 증권 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자료를 제공을 안 하니까 그 각 증권사에서도 이게 이제 자료 제공이 안 되니까 빠졌던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료 제공이 또 되니까 아마 또 되는구나. 옛날에 나도 이거 3년하도 뭐 그러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봤는데 한동안 볼 수 없었죠. 그렇구나.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차트. 차트,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차트가 왜 중요한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사실 그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과 같이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뭐 52주 신저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 봐가지고 이거는 어느 선까지 빠졌었지? 뭐 역사적인 저점이 어느 수준이지? 보시면서 이제 이게 더 빠지면 얼마까지 더 빠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트는 이제 역사적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고 가격 변동이 좀 심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차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서 우리가 그 항해 지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는 그 가격을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손익 관리의 도구가 됩니다. 펀더멘탈 분석만 해서는 이게 손익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는 이제 지지선, 저항선, 뭐 1차 매도선, 뭐 2차 매도선, 또 1차 매수선, 2차 매수선, 우리가 이걸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그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손익 관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기술적, 이게 기본적 분석에 대한 것도 좀 있는가요? 책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뭐 차트 책을 썼습니다만 차트가 최고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제 책에도 기본적으로 깔린 입장은 50%는 기본적 분석이고 50%는 기술적 분석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50%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증권사 애널이 대신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투자 의견 매수인 종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초보자일수록 투자 의견 매수 이상인 종목에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다만 그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타이밍을 보시는 거죠. 저자님 보시기에 이게 차트에서의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식을 화랑 국면에 이제 빨간불에 그 사시게 시작하면은 파란불에 사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전문적인 투자자도 막 주식 시장이 막 꺾어가지고 그 파란불 들어올 때 사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주식 이렇게 지켜보면 주식에서 돈을 많이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 12달 계속 내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조금 긴 호흡으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급한 돈, 뭐 내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신용 투자를 하면 이게 급하잖아요. 막 이자가 8% 9%이기 때문에 그것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급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매수가 붙은 종목들 이제 빨간불 들어올 때 막 쫓아가고 막 그런데 그렇게 추격 매수 이런 거 내동매매 하다 보면 잃는 순간이 더 많죠. 근데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봐서 차트로 봐서 우량주 최근같이 이런 흐름에 저점 매수 하시면은 또 하고 어느 정도 뒀다가 내가 목표 수익이 당기도 한 10% 정도다. 그럼 또 팔고 또 현금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잃을 염려는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오늘 차트의 해석 또 기술 저자님이신 짐정한 GB 투자 자문님 모시고 또 차트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